이거 한번 같이 읽고 싶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생님처럼 환자를 생각하는 사람도 이런 일을 겪는 거 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환자를 생각하는 일이 그저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생각하여 그러듯이 말리고 이해시키고 때로는 꾸짖는 듯 보여서 그럴까요? 그런 행동의 결과가 결국엔 상업적이니 돈만 밝히니 등의 반응을 보인 것을 보면 결국 의사는 환자에게 조금만 밉보이면 그런 말을 들을 직업인가 싶기도 합니다. PK가 이제 그 임상 실습 도는 거예요. 의대생 학생들이 3, 4학년 때 임상 실습 돌거든요. 그걸 PK라고 그래요. 뭐 폴리라고도 표현하고요. PK도 돌지 않은 의대생들이 환자들에게 질려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정갈하게 떨어지지 않아 확률을 논할 수밖에 없는 의료의 영역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다 싶으면 모두 의사 탓하니까요. 미용의 경우 아픈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아 괜찮을까 생각하였는데 선생님 영상들을 보니 더 힘들어 보입니다. 성형은 수술의 결과조차 환자의 생각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일일이 1대1로 매일 답장을 해주시고 가출한 아들을 기다리듯 초콜릿을 진료실에 두고 계시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라면 또 이상한 사람이네. 의사로서 최소한만 해주고 상대해주지 말아야지 라고 할 것 같거든요. 선생님께서는 환자에게는 의사로, 고객에게는 기술자로 돼야겠다고 하셨는데 제 눈엔 기술자가 아닌 상처받은 의사만 보입니다. 아직 환자 한 명 대하지 않고도 방어적인 생각만 해오던 제가 반성도 됩니다. 부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한번 뵐 것 같아요. 의대생인가 봐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환자분도 있고 성형외과 전문의 레지던트 선생님들도 있고 또 의대에 다니는 또는 의대에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생도 있어요. 이게 우리 업이에요. 의사라는 업이 가진 숙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글 올린 적 있죠. I'm sorry. 이 영어의 의미와 한국에서 I'm sorry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두 가지로 번역돼요. 유감입니다. 또는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I'm sorry예요. 근데 한국말로는 유감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말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죄송합니다와 유감입니다. 어감이 같나요? 전혀 달라요. 특히 의료 환경에서 유감입니다와 죄송합니다는요. 천지 차이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와서 유감입니다. 와, 최선을 다했지만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는 현실은 천지 차이예요. 왜냐? 죄송하다고? 너 뭐 잘못했지? 이렇게 돼요. 그 비슷하게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의료를 그 산업에서 구분할 때 영어로는 메디칼 서비스라고 부르죠. 서비스. 자, 영어로 서비스예요. 한국말로 뭐죠? 봉사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럼 봉사라는 건 뭐죠? 우리가 말하는 그냥 봉사, 뭐 한자까지 뭐 복잡하게 가지 않고 우리가 어감상으로 느끼는 봉사는 뭐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행위를 봉사라고 하죠. 근데 서비스는 한국말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는 우리 고등학생들 그런 거 있잖아요. 봉사 가서 무슨 뭐 그 뭐지? 그 뭐 점수 맞는 거 있잖아요. 요새 고등학생들 뭐 이런 거 입학 사정할 때 그런 것도 하는데 봉사 점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봉사라는 개념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하는 일을 봉사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근데 대한민국 의료가 그런가요? 메디칼 서비스라고. 의료 봉사. 그거는 우리가 무슨 무의총 가서 하는 게 의료 봉사지. 대학병원에서 메디칼 서비스 하나요? 또는 개업한 병원에서 메디칼 서비스 하나요? 이게 그 서비스의 개념이
우리와 서구 외국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면 서비스 차지라는 말 있죠. 들어보셨어요? 서비스 차지. 봉사를 했는데 왜 차지를 해? 우리 개념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팁 같은 거예요. 서비스 차지. 뭐야? 봉사는 대가가 없어야 되잖아. 근데 왜 차지를 해? 말도 안 되죠. 제가 예전에 말씀을 했던 I'm sorry랑 똑같아요. 그 봉사라는 게. 자,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요, 의료라는 거에 대해서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의사라는 직업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요. 어디 의사가 돈을 밝혀? 또는 뭐 자기 이익을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개념적으로 갖고 있는 의사라는 직업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기 가족, 자기 몸을 다 부셔가면서 환자의 몸과 마음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의사라고 느끼고 있고 동감하고 존경해요. 그래야 우리 메디칼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야말로 의사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수험생들은 의대를 가려고 해요. 고3 애들이 제일 가고 싶은 게 의대래요. 왜? 그렇게 내 몸을 부셔가면서 환자를 위해서 살고 싶어서? 안정적으로 돈 벌고 싶어서. 본인이 원하는 의사의 모습은 굉장히 봉사적이고 희생적인 어떤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되고자 하는 의사는 또는 내 가족이 되고자 하는 의사는 돈 벌고 안정적인 편안한 직업인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메디칼 서비스는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오는 이 이질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쏘리, 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다르잖아요. 메디칼 서비스, 의료 봉사? 아닌데? 이거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되죠?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하는 의료 봉사는 저기 뭐 무의총 가거나 이런 거 가는 거잖아요. 뭐 재해 현장 가는 거잖아요. 그럼 한국말로 메디칼 서비스를 뭐라고 해야 되죠? 의료 행위? 행위라고 말하기도 조금 웃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군을 나눌 때 영어에서 말하는 그 서비스직이라는 말 있잖아요. 서비스직. 지금 관찰인간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의료 용역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용역이 뭐죠, 용역? 근데 또 용역 그러면 우리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철거촌 가가지고 막 두드러 패고 막 사람들 때리고 이런 거 같잖아요. 용역 그러면 왠지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그 어감상? 용역 그러면 이렇게 뭐 철거하는 데 가가지고 막 야구방망이 들고 가서 때려 부시고 막 사람들 막 밀치고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용역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돈을 주고 그런 일을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게 용역이에요. 청소 용역. 우리 건물들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서비스 하는 그런 청소해 주시고 관리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용역 준다고 하잖아요, 보통. 그리고 하청 준다는 것도 용역 하청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의료 용역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돈을 주고 이용하게끔 역할을 주는, 일을 주는, 부탁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차지라는 것도 정확히 말하면 용역비예요. 내가 테이블에 음식을 날라다 주고 내가 물 달랄 때 물 주고 이렇게 갖다 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주는 게 서비스 차지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 직원이 와서 나 물 주고 이런 게 내가 막 진심으로 고마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우리 팁 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할 때 메디컬 서비스라는 거를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개념적으로 동양사관에서는 의사는 그러냐 된다. 또 동양의 유교 이런 거에서는 뭐 청렴결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의대생이신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우리의 업이에요. 우리의 업이 갖고 있는 숙명이고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의사들의 모습들은 우리의 개념 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어떤 이데아적인 의사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게 더 맞아요. 근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메디컬 서비스가 너무나도 의료 용역에 치우쳤죠. 왜? 환자가 왔어. 그래. 너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용역을, 너 원하는 그 노동을 해줄게. 얼마네? 없어? 그럼 못해. 이게 미국에서 비일비재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야, 그래도 환자가 아프다는데 일단 해주고 돈은 나중에 생각하자. 요런 개념이 강해요. 그 돈은 나중에 생각하자. 아, 나중에 내가 다 챙겨줄게. 정산해줄게. 야, 니 고생했는데 내가 해줄게. 그래 놓고 일단 아픈 게 끝나고 나면은 몰라라 해요. 대표적인 예가 아주대병원의 이국종 교수님이죠. 그게 우리의 이상과 의사에 대한 업에 대한 그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가 대한민국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 뭐 사요. 물건을 사요. 인터넷 쇼핑을 해. 그럼 뭘 사. 샀어. 그랬더니 서비스로 뭘 준대. 서비스로 뭘 준다. 그 서비스.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한국말에서. 서비스 상품으로 이 제품 구매하시면 서비스로 이걸 껴드려요. 이런 거 있잖아요. 서비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개념적으로 서비스는 공짜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또. 서비스는 공짜여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언어에서 존재하는 그 개념이에요.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한 번 더, 한 발짝 더 나가보면요. 서비스는 공짜라는 개념이 있죠. 근데 서비스가 공짜인데 고마워서 주는 게 팁이에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팁을 주는 개념은요. 어차피 안 줘도 되는 건데, 야, 네가 나한테 잘했으니까 내 줄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고깃집에 갔어요. 근데 이제 자주 가는 고깃집이 있는데 고깃집에 그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이제 제가 가면은 좀 잘 챙겨서 주세요. 뭐라도 좀 하나 더 주려고 그러고 뭐 고기라도 더 주려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아유 이모님 고마워요. 그러고서 제가 돈 10,000원이라도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건 이모님이 저 챙겨주셨으니까 고마워서 드리는 건데 이 개념하고요.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팁을 준다. 이게 우리 개념에서는 안 줘도 되는 건데 고마워서 주는 게 팁인 거예요. 이게 동양적인 사람이고요. 서양에서의 팁의 개념은 저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 네가 이 정도의 예의는 표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팁이 약간 강제되는 면이 있죠. 재밌지 않나요? 뭘 살 때 서비스로 뭐 해드릴게요. 그러면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그러면 우리는 공짜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마치 I'm sorry랑 똑같아요. 이런 개념과 언어의 단어에서 이 모호성이 만들어낸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아산병원에서 그 신경외과, 그러니까 그 뇌출혈로 간호사가 쓰러졌는데,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한 분은 학회 가고 한 분은 휴가 가가지고 수술할 사람이 없어서 뭐 서울대병원으로 갔는데 사망했다. 공분을 샀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병원 아산병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시스템 잘못된 거 맞거든요. 그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신경외과 의사가 학회 가고 휴가 가서 잘못된 건가요? 대부분 국민 정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 사람이 학회 가고 휴가 가지 않았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국민 정서거든요. 왜? 의료는 서비스니까. 어딜 휴가를 가? 살려야지, 사람은. 그럼 반대로 휴가도 못 가고 잠도 못 자고 매일 병원에서 일을 하고 그러다가 수술하다가 의사가 쓰러졌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순직인가요? 이제 의사들도 그러기 싫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대접도 못 받고 뭐 뻑하면 잘못했다면은 소송이나 걸리고 그러는데 뭐 하려고 내가 그 힘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명예를 얻거나 돈을 얻거나 둘 다 못 얻으면 그 일은 안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의사라는 직업이 그런 딜레마에 빠졌어요. 기피과 같은 경우는 명예는 얻겠죠. 하지만 돈은 못 벌 수도 있고 개인 생활은 없죠. 근데 지금은 기피과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예로 뭐 신경외과, 흉부외과 이런 쪽은 대접도 못 받고 명예도 그나마 있었지만 이젠 그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소아과 필요하죠. 하지만 소아과 의사 누가 존경해요? 그렇다고 소아과 누가 개업해서 돈을 많이 버나요? 그러니까 안 하죠. 그럼 우리나라 애기들은 누가 봐? 그 뻑하고 애 잘못했다 그러면 소송이나 걸리고. 제 아시는 신경외과 그 소아신경외과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 이제 수술하기 싫다고까지 공개적으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어떻게 죽지고 박치고 해봤자 이 환자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둘 다 틀렸다고 보진 않아요. 뭐 개인적인 의사들의 삶의 질도 중요합니다. 미국이나 외국처럼 근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본인이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봐요. 왜 노동자의 노동권은 인정하면서 의사들의 노동권은 인정을 안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주 50시간이라지만 의사들 대부분 주 100시간이랍니다. 레지던트들 110시간이라고 있고요. 저만 해도 솔직히 근무 시간으로 따지면 주당 70시간은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그것도 부족하고 휴가도 가지 말라고 사회에서 이렇게 강요하는 과들을 누가 택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I'm sorry 하던 상황인데 유감입니다 했는데 너무 잘못했지 하고 소송 날라오는 상황에서 누가 그 일을 하고 싶겠어요. 하다못해 위험수당이라는 것도 있는데 보통 노동자들은 위험수당이라는 걸 받잖아요. 이렇게 저 잘 몰랐는데 그 큰 건물에 유리창 닦는 일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암벽 등반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신대요. 근데 그게 그 인건비 책정될 때 보니까는 위험수당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한다라는 게 왜 유교의 산업공상이 아직도 뼈뿌리 깊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된다. 내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누구에게도 좋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의대생이나 뭐 이런 분들 또 의학을 공부하시고 준비하고 레지던트 하시고 이런 후배들이 가끔 글을 남겨주신데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이 직업의 매력이 너무 많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직업을 굉장히 잘 택했다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누가 존경을 해서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돈 벌려면 사업해야죠. 이거 뭐 해가지고 돈을 뭐 떼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벌려면 사업해야죠. 제가 아는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 뭐 한 5년 전에는 제가 밥 사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형님이 상장하셨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잘 되셔가지고 뭐 엄청난 돈을 버셨죠. 근데 그 돈 저는 평생 일해도 못 벌어요. 형님 2, 3년 사이에 사업해서 번 돈을. 근데 저는 못 벌어요. 평생 죽어라 이래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돈 벌려면 사업해야죠. 그 형 상장하기 전에 내가 밥도 사주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얻어먹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일이 가진 매력은요. 제 개인적인 걸 말씀드리면 저는 수술방이 좋아요. 수술방에 있을 때 저는 행복해요. 진짜로. 그 행복함이 있고 재밌고 즐겁고 내가 편안하고 다만 이제 그 외의 일들에서는 굉장히 지치고 막 이런 것도 많죠. 그래서 제 행복을 기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저는 제 나름의 제가 사는 제 나름의 방식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그런 모습에서 저 역시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의사인가 기술자인가?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저는 홈페이지에 그런 글을 써놨죠. 내가 아티스트인가 테크니션인가?
저는 아티스트고 싶은데 자꾸 테크니션처럼 나를 기술자로 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듯한 느낌? 의사를 테크니션으로 쓰는 듯한 사회 분위기? 이런 느낌이 조금은 아쉽죠. 힘내세요. 그래도 이 의사라는 직업이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의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식 새끼가 말 안 들으면 의사 시키자.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로요. 저희 친구들끼리는 그런 얘기 해요. 진짜로요. 고생 좀 한번 해봐야지. 이런 얘기 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